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을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바이오 산업 규모가 43조 원인데 2035년까지 이제 2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노인들도 말이에요. 이 의학의 세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알토스에 있는 그 미국 알토스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알토스 랩이에요. 알토스 랩이라고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거기 사우나스 위에 있는 그 레드우드 시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연구소거든요. 근데 이게 생긴 지가 사실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지만은 내가 과거에 에, 내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런 거 항공대 그 연구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내가 기술정보 실장이었으니까 이 서베이를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좀 스터디를 했는데 또 대통령의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퇴하기 직전에는 대우 고등기술연구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첨단 연구 프로젝트 하는 모습을 제가 기술정보센터장이었으니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제가 이 주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과학기술 세계에서 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이 사건들의 심층적 의미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았어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그때 우리가 자동차 기술도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도 들었더라고. 여기는 자동차 첨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에도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미국에도 있어야 되고 런던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24시간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세계가 빨리 변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거기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특히 노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런 궁금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은 못했어요. 요새 조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유발 하라리의 책도 말이에요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대한 논의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말이에요. 유발 하라리가 쓴 그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 50개 언어로 출판됐고 천만 부 이상의 어, 발매가 됐던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을 보는데 나도 그 유발 하라리의 책을 다 봤어요. 호모 데우스도 보고 사피엔스도 보고 다 봤는데 너무 방대하고 또 어떤 것도 어, 본인들은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그러지만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책을 다 봅니까? 이런 얘기들을 좀 쉽게 설명해주는 책은 안 나올까 하는 사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도를 하려고 그러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호모데우스가 던진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세기의 생명과학 및 의학기술의 변화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20세기까지의 그 생명과학 기술, 그 의료 기술이라는 거는 감염병의 사람에 걸리면 말이에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는 데 주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928년도에 이미 항균제 페니실린이 발견했습니다. 이건 개인이, 물론 단체가 있긴 있었지만 거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한 거예요. 근데 21세기의 생명과학과 의학기술이라는 거는 이건 좀 틀려요. 인간 세포 아틀라스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인간 커넥톰 프로젝트, 또 유전자 표적화 이런 연구가 있는데 이런 연구들은 내가 옛날에 그 하버드 대학의 베일런트라는 분이 말이에요. 거기에 70년에 거친 연구를 내가 발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웰 에이징에 대한. 근데 그거는 기껏해야 뭐 1,000만 불 이 정도 몇천만 불밖에 투자를 못했는데 지금 말이에요.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투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알토스 그런 데 투자하는 거는 뭐 엄청난 투자예요. 쉽게 말하자면 말이에요. 뭐 연구원 1인당 말이에요. 보통 뭐 100만 불을 줍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저 100만 불 이상의 어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을 몇백 명을 끌어모아서 연구를 그리고 그 연구소도 말이에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전 세계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이에요. 첨단 프로젝트의 특징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오만한 연구소에 연구를 하니까 데이터는 폭발하고 또 모든 걸 오픈 소스식으로 말이에요. 서로 공개하는 게 많아요. 물론 특허를 낼 때는 좀 틀리지만은 그래서 현대 연구라는 거는 더 이상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서 연구가 어려워지는 경우는 흔치가 않다. 두 번째는 이, 이 과거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주로 개인적 노력에 의한 성과였다면은 20세기는, 21세기는 시스템과 협업에 의존한다. 이걸 저는 그런 현장을 사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 그저 알투스 연구소라는 거는 이 투자금이 30억 달러예요. 옛날에 그 포항제철 했을 때 그 포항제철 그 독립시킨다고 1,500원 말이에요. 그거 받기 위해서 1,500원을 포스코에서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뭐 30억 달러, 이게 3조, 이게 31조란 돈이 또 이거 실리콘밸리 부유, 페르시만의 그 오일머니로부터 금방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실제로는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대규모 재원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개인별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치의라는 거를 앞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젊은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정말 유전자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예방도 하고 또 모든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에 머지않아 곧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일부는 이미 일부 사람은 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큰 추세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바이오 산업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노인들을 대상, 시니어 라이프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고령화, 나인들이, 시니어들이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약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과잉의료, 그 약물 남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형님들의 나이가 다 80대라 그랬는데 또 우리 누이도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약보따리예요. 이렇게 약을 혼돈해서 먹으면 안 되니까 주일별로 매 날짜별로 월화수 목금토에서 약을 놓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적게 약을 먹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한 보따리씩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참 기맥힌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첨단 의료인이 뭐냐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건강하게 듣는 건 아니다. 어떤 때는 의료 산업만에 봉사하기 쉬운 일이 많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실험용 몰모터가 되기 쉬워요. 여기에 대해서 노인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나이 듦의 반증이라는 책이 있어요. Enlightened Aging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몸과 마음의 회복력에 관한 30년 노화 연구 보고서 이런 책인데 이런 책들을 해서 어떤 에센스를 모아가지고 노인들한테 설명해주고 우리 현대 의학의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된다.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과잉 의료와 약물 남용은 문제가 크다. 광고와 의료산업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특히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과잉 의료의 유혹을 떨칠 수가 없다. 병원에서 의사 노릇을 하다 보면은 이 약사들이 와서 그걸 돈 얼마 줄 테니까 이 약을 좀 실험해달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건강한 상담 진료만으로도 진단을 낼 수 있는데 의료비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얽히면서 과잉 치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실험을 계속해서 주사를 넣고 엑스레이를 찍고 내시경으로 들여다보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나쁜 일이냐.
그래서 문제가 명확한데도 많은 검사를 하는 현상은 이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의학의 또 추세가 옛날에는 거기 입에 좋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면서 말이야 어떤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약이 개발됐는데 요즘은 말이야 편안한 삶이에요. 편안한 삶을 위한 약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래서 더 약물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자본에 종속된 제약사들의 죽음을 방지하는 약이 아니라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약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죽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 프레다 루이스 홀이라고 파이저 제약이라고 거대한 회사가 있잖아요. 음? 거기 CEO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글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얘기도 노령계 삶을 바꿔줄 거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 진단, 신학과 백신, 수술혁명 이런 게 이제 건강한 노령기라는 밝은 미래를 열어주고 있다. 이게 우리가 아, 대통령이 얘기한 이런 그 디지털 바이오 산업을 얘기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말이야. 어, 현대 그 소위 디지털 바이오 기술 전체를 통찰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현대 그 의학 기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스스로는 로봇 얘기를 하잖아요. 다빈치 얘기도 하고 또 이식용 장기를 찍어내는 3D 프린터 이 얘기도 하고 또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한 그 백신들에 등장하는 것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수술하는 로봇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진보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3D 프린트 문제도 어느 정도 조금 등장하고 있는데 아직 커다란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병을 막아줄 백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그 프레다, 저기 지금 여기 뭐야 파이저 최고 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노후를 현재 시니어들 얘기하는 거예요.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다가 눈물 감을 확률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어떤 알츠하이머병 같은 걸 기대하고 너무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노후를 잘 편하게 지낼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우리의 라이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니어들은 말이에요. 노인들은 말이에요. 현재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인터넷 들어가면 말이에요. 구글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현재 있는 지식 다 못 써요. 그중에서 핵심만. 나에게 들어있는, 나에게 맞는 거를 핵심씩만 골라가지고 써라. 그리고 현재 우리는 현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재물, 그리고 약간의 사회제도의 개선만으로도 현재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현재에게 높일 수 있으니까는 우리가 너무 첨단 하지 말고 평범한, 평범한 속에서 회복성을 길러주고 있는 게 우리 몸의 회복성을 길러줘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평범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게 진정한 시니어들의 현명한 노후 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이요. 그럼 현재 그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그 심층적인 의미는 뭔가? 이거를 시니어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어떤 그 우리가 세상을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나는 역시 유발 하라리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허무되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신의 힘에 내재된 위험들로부터 인류와 지구를 보호하는 일이다. 쉽게 말하자면은 첨단 바이오 산업, 어, 여러 가지 AI 여러 가지 떠들지만은 이건 노인들이 새로 나오는 게임들을 어떤 그런 걸 이해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기존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바이오스나 또 디지털 게임 이런 것들이 주는 여러 가지로
의미만 알고 있고, 그러면서 이 디지털 이 세계가 디지털과 AI가 주는 이 산업이 얼마나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이 사회 위험한가. 잘못하면 폭탄 잡는 만들어면 인류가 절멸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위험. 그리고 한번 어떻게 잘못 생약을 만들어내면은 어떤 거에서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냥 죽는 그런 위험, 이런 위험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소위 이런 거 첨단 과학자들이 어떤 정의감, 어떤, 어떤 또 지구촌 시민 의식, 시티즌이죠. 시티즌십이 없으면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런 것을 노인들이 알고 소위 그런 소위 어, 또 이거 노인들이 그런 시민으로서의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